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연휴를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주말 사이에, 연휴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투쟁, 이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혹시라도 시장에 좀 금이 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장,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으로 이번 주를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2,44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3%대 818포인트, 82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이 아직은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는 있진 않은데 그래도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올라오면서 지수가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반면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전지 종목들은 그닥 좋지가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시장, 이번 주에 이제 연휴도 끝이 났고 본격적인 10월, 11월, 연말까지의 시장이 남아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어떤 종목으로 연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제한 시간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갖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하시고 좋은 종목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그리고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의 이사님 뵀네요.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추석 연휴여가지고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목이 쉬었습니다. 거짓말이 티가 납니다. 밤새 얼마나 많이 놓으셨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쉬셨는지. 자,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그래도 두 분은 좋은 종목을 준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종목 준비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SV 인베스트먼트를 시작으로 골프존과 하나머티리얼즈, 파두, 알서포트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에코앤드림, 메타바이오메드, TSE, 파이넴텍, 감성코퍼레이션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장민님이 두 분의 이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니님도 유튜브에서 두 이사님 파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두 이사님이 소개해 주신 10가지 종목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이 종목 매수하려면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고 두 분이 해결책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이사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첫 번째는 또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 네. 보통 창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이슈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SV 인베스트먼트가 뭐 AI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AI 그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인 리벨리온과 AI 칩 그러니까 리벨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상장이 돼 있었다라면은 아마 상반기에 제가 추천을 상당히 많이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뭐 그 챗 GPT, AI 반도체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그 기업이 없어서 어찌 보면 우회적으로 그와 연관된 장비를 공급한다라든지 아니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쪽으로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이 리벨리온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이제 그 AI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그 테슬라의 또 스페이스X 여기에 들어가는 또 인공칩을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퀀트 쪽으로 이제 또 칩을 설계하는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네. 상당히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칩 설계를 이 회사 대표인 박성현 대표라 하시는 분이 칩 설계를 그걸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20년도에 이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는데 그 아톰이라는 AI 반도체도 이제 만들게 되면서 그 반도체를 설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삼성전자 5나노 쪽의 어떤 생산을 하게 되면서 네. 아마 인연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협력 소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연관돼 가지고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이 회사의 땡. 네. 회사의 갑자기 말이 막히네요. 땡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땡 받으시니까 당황하셨네요. 평소에 네. 안 그러시다가. 자, SV 인베스트먼트 창투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첫 네. 번째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혜민 이사님 첫 번째는 뭐죠? 네, 첫 번째 종목은 2차 전지사를 가져왔습니다. 에코앤드림 한번 좀 에코앤드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전구체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사실 이 전구체 시장은 거의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70% 이상 좀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미국의 뭐 IRA 또 이제 유럽의 CRMA가 좀 어느 정도 법안이 좀 공개가 된 이후에 2차 전지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이 전구체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망 자체가 좀 재정비되는 것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가 제가 볼 때는 1분기, 2분기 때 제가 볼 때 좀 실적이 좀 잡혔어야 되는 부분들 자체가 좀 약간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금씩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소입경 전구체 지금 이제 캐파가 5천 톤까지 좀 증설이 완료가 되었고요. 또 시운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대 고객사라 볼 수 있는 지금 유럽의 유미코 향에 대한 어떤 매출 부분이 조금은 본격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발동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캐파 자체가 지금 증설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거의 뭐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매출이 시작됐습니다만 되겠습니다만 한 2025년 정도만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캐파 자체도 한 5배 이상 늘어나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뭐 5배 이상 늘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자체는 충분히 과대납폭된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앤드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골프존. 건데 이건 지금 AS 타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출연 때 가지고 왔었습니다. 추석 전에? 예, 네. 그렇죠. 추석 전에 가져와가지고 그 7년 만에 그 튜비전 NX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신제품 효과를 내가지고 좀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반등이 그 공교롭게도 뭐 굳이 좀 핑계를 대자면은 그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투자 심리가 좀 일시적으로 좀 꺾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바닥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이 골프가 상당히 인기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골프보다는 또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좀 인기가 좀 많이 식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골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닷컴 판매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외 매출을 점진적으로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매출이 늘려나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이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보합이 되기 전까지는 좀 아쉽지만은 바닥 확인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9월 20일 날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뻔했지만은 좀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또 상승 이어지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만 원 이상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되면서 바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 AS 한번 해주셨어요. 최근에 시장이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 아쉽지만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자 의견 주셨고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네, 두 번째 종목 메타바이오메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최대로 지금 치과용 의료 소재를 좀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봉합 원사라고 해서 이제 녹는 실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치과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아웃퍼폼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주목을 받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좀 어떻게 보면 지난 어떤 제가 볼 때 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에 영업이익 37억, 뭐 금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만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올해 자체도 봤을 때는 영업이익 142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지금 YOY로 16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최대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자체도 좀 최대 실적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지금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해외 고객사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특히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봉업사들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지금 오더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캐파를 좀 증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캐파 증설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일부 3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매출에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뭐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내 증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 수출하는 회사에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호조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파두인데 일단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은 이제 IT 관련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어떤 그 새로운 공정 수혜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가 이제 2025년도부터 3D 낸드 플래시 V10 공정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정에 맞는 장비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각 장비 업체들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장비 업체들이 우리나라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중요 공정 에칭이나 식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많이 좀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쪽 그 회사와 그 테스트 웨이퍼 전달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뭐 식각 속도라든지 뭐 패턴 모양 개선 패턴 모양들이 또 개선된 결과물이 반영이 된 리포트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쿄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 제품을 이제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그 선단 공정에 이 회사 제품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 도입을 위한 그 데모 장비 설치를 현재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쿄 일렉트로닉이란지 램리서치 쪽으로 아시겠지만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 소모성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 이제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SiC 링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근에 디램드 쪽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이제 정상적으로 업황이 이제 돌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네, 세 번째 종목은 TSE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반도체 종목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업황에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반기에 좀 적자를 얼만큼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특히 2분기까지는 좀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진 않습니다만 영업이익 72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는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들,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뭐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HBM 관련돼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AI 수요에 따라서 특히 이제 고부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재무제표의 어떤 계산도 분명히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소켓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도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통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까지도 지금 이제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들, 다만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적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주가 자체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SE까지 종목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윤 이사님 목이 아프시니까 10초 정도 빼서 정태근 이사님한테 줘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땡 받으시니까. 네,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네. 네 번째 종목은 예고를 드렸듯이 파도라는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 네네. 계속해서. 일단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 긍정 리포트 이슈 때문에 또 지난주 금요일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53,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9,300원인데 앞으로 한 20% 정도, 25% 이상 더 한 30%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 수요 회복 때문에 이 리포트를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8월 같은 경우 8월 달에 그 나왔었던 엔비디아 리포트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쪽에도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결국 뭐 때문에 나왔었냐면 데이터 센터 부문의 어떤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이번에 나온 파드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메타 같은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장치인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이 필수적으로 SSD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SSD 같은 경우는 낸드와 SSD 컨트롤러 연결이 되는데 이 SSD 컨트롤러 양쪽으로 낸드가 병렬식으로 이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 AI라는 산업이 이 HBM의 디램뿐만 아니라 앞으로 낸드 플래시도 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아마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이어가지고 파드의 어떤 긍정 리포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파드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 더 주신다면서요. 기침만 하셔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하셨어요. 윤영 이사님이 네. 하시면서 네. 안 주신대요. 네. 자, 이번에 윤영 이사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네 번째 종목 파이넴텍 한번 좀 말씀을 좀 파이넴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3분기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구체화된 숫자를 좀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4분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개화를 좀 다시 한번 네.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파이넴텍에 대한 부분들 뭐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내장 인지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좀 모바일용에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 같은 어떤 좀 다른 기기로서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전 충분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내장 인지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외장 힌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장 힌지 같은 경우는 좀 부품의 좀 내재화라든지 뭐 적은 부품으로서도 좀 원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신사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 좀 고객사 쪽에서 봤을 때 좀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전지 부품 쪽에 EV 모듈, 이제 하우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보호, 또 쿨링 부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지금 미국향 매출이 늘어나는 점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넴텍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5번째죠. 네, 5번째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 전반적으로 이제 IT 관련 종목이라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AI 반도체 말씀드렸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5G 통신 장비까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NTT 도코모가 이제 도코모라는 일본의 통신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 5G 네트워크 기반의 오픈랜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대장주로서 이제 알서포트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NTT 도코모가 알서포트에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NTT 도코모가 일본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TT 도코모가 일본 내에서 네트워크 GPU 가속 무선 솔루션을 배포한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의 장비를 이제 쓰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NTT 도코모가 2012년도에 그 이제 알서포트에 15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알서포트가 일본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NTT 도코모에 어떤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오피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NTT 도코모에 공급을 하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알피스라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그 NTT 도코모 쪽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TT 도코모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긴밀한 파트너십 뭐 이렇게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 10조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알서포트까지 통신장비주까지. 네, 죄송합니다. 윤 이사님이 안 주신대요. 자, 다음 윤 이사님 5번째 네, 할게요. 바로. 5번째 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좀 말씀을 코퍼레이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의류라든지 좀 화장품 관련된 쪽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봐도 될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상반기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분기, 2분기, 상반기를 봤을 때 매출은 한 71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0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 영업이익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전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한 200% 이상 고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오프라인 쪽에 점포 수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84개였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0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점포수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숫자를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특히 이제 대만이라든지 중국, 홍콩 시장에서 제가 볼 때 브랜드 네임이 좀 상당히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눌렸던 부분들은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드는데 하나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소형사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류 쪽에서 뭐 최선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시장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을 일단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상승 탄력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이 시각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알렸고요. 현재 구간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개장 직후에 2,445선까지도 터치하는 움직임 나타났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1.2% 상승한 2,43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초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0.76%가량 상승한 8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정유 관련 기업들, 방산 기업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졌고요. 국제유가가 4%가량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의 생산지는 아닙니다. 다만 하마스에 대해서 이란이 좀 지원을 해준 것 같다라는 설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은요, 하마스의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 시각 정유 관련 기업들, 방산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 증시에서도 방산주와 유가 관련 기업들이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빅텍과 한일덴조와 같은 이러한 방산 기업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 관련 기업들도 오늘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죠. 미 일부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적어졌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로 인해 기술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우호적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1.3%가 넘는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더 좋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4분기 견조한 실적을 나타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IMT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입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 기업인데요. 시장 입성을 하고 나서 공모가 14,000원에서 현재 구간에는 65%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테마성 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0,000,000를 지원한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66,000원 선 다시금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락이 심한 만큼 접근하시는 데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생겼으니까 이거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도 받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준비하셨을까요?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은 뭘까요? IM과 대웅제약, 신신제약, 삼양식품, 오비고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SM, 인그루드랩, 빙그랩, 퓨런티어, 클리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궁금한 점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댓글 쓰셔도 되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받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후반전 첫 번째 종목은 이제 IM이라는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IM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정보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기 이제 미국 전기차 공급체 오늘도 뭐 삼성전기 뭐 그 현대 기아차 쪽 공급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드론 사업 쪽도 이제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AI 안티 드론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인 카이투스하고요 그 공동 운영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드론 사업의 시작을 좀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3.7%가량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전쟁의 양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드론의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드론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그 안티 드론 시스템도 현재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드론을 공격에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방어하는 역할로도 좀 시스템이 좀 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 드론 시스템이라고 좀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영공이 치포한 미확인 그 드론을 이제 탐지를 하고 그리고 식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력화시킨 시스템이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이투스 같은 경우는 그 포르템이라는 회사의 국내 공식 리셀러인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물 포획형 안티 드론 시스템 여기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격이 아니라 이제 방어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앞으로 드론 시스템은 많이 아마 땡일 겁니다. 네. IM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마 땡입니다. 자, 다음 종목 윤일민 이사님. 네, 6번째 종목 SM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가 아무래도 좀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실적 시즌에 좀 어떻게 보면 맞물리면서 가장 좀 봐야 할 또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좀 SM을 갖고 온 건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대비 36% 이상 증가하면서 한 407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를 모두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음반 판매량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반 판매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3분기만 봤을 때 지금 1,100만 장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앨범 판매량을 좀 기반으로 한 사상 최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이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카카오와의 좀 협업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올 초부터 카카오와 관련돼서 좀 상당히 얘기가 좀 많았었죠. 특히 이제 뭐 하이브와 카카오 이런 좀 M&A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카카오와 협업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음반이라든지 음원 유통 여기에 대해서 미국 진출까지도 제가 볼 때 계속 논의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까지 엔터주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대웅제약이죠. 네. 박루시 님이 유튜브에서 대웅제약 진짜 파이팅 좀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여요, 대웅제약. 네, 소개해 그렇죠. 주실까요?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이슈가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 계속 조금 이제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고서 말씀드리면 이제 7번째, 8번째 종목이 대웅제약, 신신제약인데 일단은 이제 국감 이후에 좋은 소식도 나올 예정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은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웅제약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디톡스 소송 이슈 때문에 올해 2월 달에 한 20%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 좀 흘러내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가 거의 10만 원대에서 지금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어제 바닥 계속 확인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이제 실적 이슈, 상반기에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 매출이 753억 원을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톡신 제조 기업 중에서 매출도 1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메이톡스 어떤 소송 이슈는 거의 뭐 끝이 났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보툴리눔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 어떤 매출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어떤 일단 바닥을 다지고 완만한 우상향 이런 부분이 먼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도 이제 해외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상반기에 753억 원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629억이 이제 해외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83%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유럽 쪽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해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월 바이오파마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한월 바이오파마의 어떤 수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웅제약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네, 7번째 종목 잉글우드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좀 실적 관련된 부분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네. 화장품 쪽 지금 섹터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도 기초 화장품 쪽에서 뭐 OEM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좀 시장 조정이 나와서도 좀 제가 볼 때 지수 자체는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가 라인보다는 좀 중저가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한 1,300개 좀 매장을 좀 제가 볼 때는 운영하고, 이 가운데서도 500개 이상의 좀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향에 대한 매출까지도 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FDA, OTC 지금 승인을 받은 몇 개 안 되는 지금 미국의 공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인천 공장에서도 지금 모두 FDA 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케어 시장에 좀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 자체는 260억 정도 올해 전체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약간 조정 같은 경우는 좀 고가권에서 약간 흘러내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 앞두고 이제 실적도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잉글우드랩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종태근 이사님 다음 네. 종목이요. 다음 종목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신제약, 네, 제약 바이오에서 또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이제 국정감사 끝이 나게 되면은 아마 정부에서 어떤 3가지 계획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혁신 가치 보상 약가 제도 개선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좀 기대가 되는데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이 출범. 이게 국무총리께서 이제 연초에 그 메가톤급이 맞나요? 그 글로벌 신약, 메가톤급 신약, 자꾸 메가톤급이 자꾸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블록버스급 신약이네요. 네. 이거를 해마다 1년씩 하나에 개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해마다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란지 서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한미약품이란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게 됐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제약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그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 관련된 3가지 계획,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요거 나오고 한번 간장 보자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이크로니들 연구시설 테스트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관련 신약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시겠지만은 이제 국소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많이 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좀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감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끝이 나고 나서 들려올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현미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8번째 종목은 빙그레.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뭐 차트만 넣고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경기 방어주의 느낌보다는 좀 성장주의 느낌이 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역대급 지금 실적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몰랐습니다만 메로나가 그렇게 수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해서 제품 라인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확장을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요청에 따라서 플레이버가 계속 추가된다고 합니다. 뭐 피스타치오, 뭐 타로 같은 좀 다양한 플레이버가 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해도 매출액 한 700억 정도, 지금 뭐 북미 쪽만 봤을 때도 좀 예상이 된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트코 이외에도 또 다른 채널로 제가 볼 땐 추가적인 뭐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매출 자체는 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관련된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드라마티컬하게 지금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2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역대급 실적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거의 올해 전체로 봤을 때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역대급 실적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150% 이상의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빙그레까지 역시 좋은 실적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종목 뭐죠? 네, 해외에서는 이제 메로나도 잘 나가지만 라면도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삼양식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때마침. 네. 이제 날씨 이 불닭볶음면 30분만 불닭볶음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 이전에 그 정부에서 이제 가격이나 압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밀가루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라면 가격 인하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업편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변형된 제품 인상 전략으로 대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얍삽하게 좀 대응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불닭볶음면이잖아요. 요거는 인하 목록에서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양라면 매운맛이 910원인데 그것도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제 맵탱이라는 또 신제품, 그러니까 매운 라면 출시했는데 이게 1,3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맵탱 라면 제품 이름도 요새 MZ 용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맵탱 하여튼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불닭볶음면 호황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겠지만 해외 유튜버들 보게 되면 불닭볶음면 먹는 이 유튜브 상당히 많이 올리는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매운 제품들의 어떤 매출이 해외 쪽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맵탱 같은 경우는 8월 달 출시하고 난 다음에 300만 개, 600만 개 지금 갑자기 수치가 좀 헷갈리는데, 뭐 출시하자마자 300만 개 넘게 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매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양식품은 뭐 해외 수출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80% 이상이 미국 해외 쪽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수출 기업이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가격이나 압박 이거는 뭐 전혀 뭐 먹히지 않는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306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2022년 대비 44% 거의 50%에 육박하는 성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두 분이 연달아서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어요. 빙그레와 삼양식품. 요즘 음식료 업종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자, 다음 또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뭘까요? 네, 9번째 종목은 이제 퓨런티어 한번 퓨런티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전장에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하반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자율주행향 지금 이제 카메라 장비 전문 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력이 좀 상당히 탁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특히 뭐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MC넥스 같은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미국 향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주 잔고를 보게 된다면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13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전장 수주가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수주 자체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지금 뭐 450% 이상
증가한 뭐 수주 잔고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주 같은 경우 보통 한 6개월 정도 후에 정도 매출이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에 어떤 매출 자체가 좀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2억 정도 숫자로 봤을 땐 크진 않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거의 46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꼭 필히 좀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퓨런티어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세상은 내 수준만큼 보이는 거야. 명심해님이 윤희사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빨리 나으세요. 자, 다음 종목 또 갈게요.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오비고란 종목인데요. 그리고 이제 진희지님이 이제 요즘 라면이 얇아져서 놀랐어요. 양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동감을 해요. 이 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3개도 먹고 이렇게 되던데 이번에 추석 때 그 전보라면 동생을 했거든요. 많이 배가 늘어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는 예전부터 많이 늘어났었고요. 하여튼 라면 양이 좀 작아진 게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이제 오비고 얘기하죠. 예. 네, 오비고 종목인데 요건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일단 오비고라는 종목이 조금 이제 8,500원 보시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밀신산업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또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제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통신 성능 검증 부분에 이제 오비고가 연구기관으로 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오트렉스라는 기업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비고도 같이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 통신 관련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있는 그 중앙 데이터 서버와 차량 간의 어떤 그 통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5G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이 좀 성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빅데이터와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와 이 스마트카의 어떤 유기적인 통신을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를 원활하게 좀 돌아가게 해주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이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동반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좀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중요성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관련되고 성능을 검증하는 이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들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그 연구기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샌드박스 수혜자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비고까지 10가지 종목 다 소개해 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이 10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10번째 종목 클리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화장품 쪽에서 봤을 때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3분기 컨센서스는 이미 좀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832억, 영업이익은 한 7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60%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 특히 미국과 동남아 쪽으로 수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상반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성장은 분명히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아직은 좀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플러스 알파로 좀 중국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 동남아, 뭐 일본 쪽에 대한 수출 성장률은 좀 드라마티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국 향에 대한 부분은 좀 미미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미국에 중국에 지금 명절을 전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포션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73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한 53% 이상의 제가 볼 때는 퍼폼을 예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특히 이제 기존에 보게 된다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특히 일본 쪽에서 어떤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저평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리오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탑픽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삼양식품입니다. 탑픽은. 삼양식품. 네. 아까 라면 이야기 해주셨는데 삼양식품 주셨고 윤여민 이사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클리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와 삼양식품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조금 더 이 두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 네. 윤여민 이사님 관계 얼른 나오시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